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린 KBS 아메리카 응원전에서도 5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뜨거운 응원을 펼쳤습니다. 이번 KBS 아메리카 주님의 영광교회 응원전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협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며 이란 측에 대한 비난에 나섰습니다. 제17회 뉴미디어 필름 페스티벌이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열린 KBS 아메리카 응원전에서도 5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뜨거운 응원을 펼쳤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월드컵. 빨간 티셔츠에 양손엔 응원봉, 붉은 악마 머리띠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곳 응원전 현장에는 어린아이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한인들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며 월드컵 열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응원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한국 응원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 응원전을 찾은 아이들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저 TV가 진짜 그건 코리아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I'm excited to cheer for everything that's happening in the soccer game. 커플, 친구들끼리 응원전을 찾은 젊은 층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실내에서 하니까 확실히 응원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경기가 시작되고 후반 14분. 체코의 선제골을 내주자 응원장 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한인들은 다시 한번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 8분 후 기다리던 동점골이 터지자 응원전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거운 함성과 함께 달아올랐습니다. 대형 태극기가 등장하자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역전 결승골이 터지는 순간 현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네, 오늘 비록 첫 골을 먹었지만 제가 오늘 시작 전에 2대1로 이긴다고 했는데 진짜 2대1로 이겨서 너무 기쁩니다. 기분 좋은 승리로 첫 경기를 마친 대한민국. Korea was very good. They played at the top of their level. 1차전 승리로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일단 멕시코가 레드카드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남아공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응원전은 500여 대 주차 가능한 접근성과 봉사자들의 따뜻한 안내는 물론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특히 대형 스크린에 시원한 에어컨, 무엇보다 의자에서 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인도어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애기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너무 쾌적하고 여기 시설이랑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고 좋았어요. 한인들은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첫 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다음 멕시코전에서도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기대했습니다. 넓은 주차 공간과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에서 진행된 KBS 아메리카 주님의 영광교회 응원전에는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한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안한 좌석에 앉아 대한민국을 외친 500여 명의 한인 응원단. 이들을 위한 한국의 전통무용과 K-팝 댄스 등 문화 공연이 무대에 펼쳐졌습니다. 미 전역의 한국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이정인 무용단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칼춤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시대 무관들이 입던 군복인 전복을 입은 청소년 단원들이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펼친 격렬한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파워풀한 그런 역동적인 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절도 있는 동작 그리고 팀워크 이런 것을 한국 팀한테 그 에너지를 실어드리고 같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K-팝 전문 댄스 스튜디오 데뷔 댄스 디스트릭트는 백인, 히스패닉, 흑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이들은 K-팝을 통해 한국의 말과 예절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20여 명의 단원들이 뿜어내는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응원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I think it's really special and cool that our studio is very diverse. It brings people from all different walks of life together, just bonding over the love of K-pop and music and dance. So I think that's really special, and I hope that showed through the performance. 응원장 밖에서는 떡볶이와 튀김, 어묵 등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저녁 시간 출출한 한인 응원단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멕시코와의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함성을 하나로 모아줄 응원 진행자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우승을 향한 염원, 그거를 담아서 저희가 에너지를 최대한 우리 대표팀에게 부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한 목소리를 응원하는 그런 에너지를 저희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펼쳐질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 응원전은 경기 시간 2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경기 1시간 전부터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서부의 미들랜드시 공원과 호텔이 밀집한 남동부 주택가 일대가 오늘 오전 8시쯤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괴한이 도심을 이동하며 주민을 향해 무차별적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에 시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4명은 중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총격범은 경찰과 대치 끝에 범행 3시간 만인 오전 11시 30분쯤 숨졌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숨진 용의자의 신원과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주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협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며 이란 측에 대한 비난에 나섰지만 주말이나 월요일엔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거라며 협상 마무리 국면은 유지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뤄졌다며 곧 유럽에서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던 트럼프 미 대통령. That should be done pretty quickly. They want it every bit as much as everybody else wants it. And I think a lot of good relationships can ensue from this. 하루 만에 SNS에 이란 측이 가짜 뉴스를 흘리고 있다며 이란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이란 매체가 14개 항의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하며 제재로 동결돼 있는 달러 자금이 해제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해각서엔 이란의 무기한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폐쇄, 핵물질 반출 등이 담겼고 이행 단계별로 미국이 경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모두 당장 판을 깨진 않으려는 기류입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 타결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서명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종전협상 중재역을 맡은 파키스탄 총리도 최종 합의문에 도달했다며 후속 조치 마무리를 위해 미국과 이란이 협력하고 있다고 SNS에 남겼습니다. 미국에서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다 건국 250주년 행사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둔 만큼 이번엔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실제 서명이 이뤄질 때까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첨단 기술과 예술의 혁신적인 융합을 선보이는 제17회 뉴미디어 필름 페스티벌이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전 세계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범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적 미디어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뉴미디어 필름 페스티벌이 컬버시티의 더 컬버 시어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이 영화제는 영화의 AI와 VR, 디지털 아트를 접목하며 독창적인 국제영화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출품된 80여 편의 작품이 상영됐으며 이 가운데 무려 58편이 이번 무대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프리미어로 상영돼 글로벌 창작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아동 작업치료 전문가인 리마 나임 박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감각을 의인화한 캐릭터들을 통해 세상과 다르게 소통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습니다. Children who feel the world differently, experience things differently, not to be misunderstood, but to be understood for their differences. 영화제 설립자인 수잔 존스턴은 이날 뉴미디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창작의 본질과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It's a story technology, so that's the person choosing the story they wanted to tell and what was the right technology to make that story the best it could be. That's what we're about.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인 창작자가 참여한 작품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다은 영화 감독이 연출한 하루라는 출품작은 베스트 뉴 미디어 부문 최고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 온 것만으로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저희 이제 영화를 보시고 배경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제 유물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AI와 VR, 디지털 아트까지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결국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야기의 힘이라는 점을 뉴미디어 필름 페스티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면서 뉴미디어 콘텐츠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뉴욕주 용커스의 한 중학교에서 12살 남학생이 교내에서 질식 증세를 보인 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질식사 사건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틱톡 챌린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뉴욕주 용커스의 소니아 소토메이어 커뮤니티 스쿨에서 12세 남학생이 질식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이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제이컵 메디나 군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제이컵은 수업을 들으러 이동하던 중 4층 복도에서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성인과 교직원들은 즉시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용커스 교육감은 학생이 이상 증세를 보인 직후 10초도 채 되지 않아 추가 교직원들이 도착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막고 있던 물질을 끝내 제거하지 못했고 제이컵 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가 급식실이 아닌 복도에서 발생했으며 기도를 막은 음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도넛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 중인 이른바 원바이트 챌린지와 관련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입에 넣어 먹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현재까지 제이컵 군이 해당 챌린지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이번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리조나주 한인회가 내일 13일 오전 현충시설인 캠프 나바호 국립묘지에서 제76주년 6.25 전쟁과 제73주년 한미 동맹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아리조나주가 공식 지정한 한국 전쟁의 날을 맞아 주정부 제향군인부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돼 치러집니다. 특히 피닉스를 벗어나 북부 아리조나 현충시설에서 열리는 첫 행사로 나바호 원주민 등 수많은 참전용사가 영면해 있는 곳이어서 의미를 더합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아리조나 출신 영웅 247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릴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9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폭등세가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진 건데요. 개장 초 약세를 강세로 뒤집은 가운데 다우존스가 나홀로 랠리 모드를 지킨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각각 초반 상승분의 60%와 40%를 반납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3대 지수는 나란히 이틀 오르고 이틀 엇갈리고 하루 떨어진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그야말로 임박했다는 기대감 속에서 국제유가는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지난달 74년 최저치를 기록했던 미시간 센티멘트는 전망치를 웃돌며 4개월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고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밑돌며 투자 심리를 진정시켰습니다. 한편 오늘 내스닥에 공식 상장한 스페이스X는 상장가 대비 30%까지 폭등하며 개장 내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오히려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일제히 폭락하며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